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당뇨께서 급한 돌리자 당뇨께서 대통령에게 도와주자 대통령에게 도와주자 성상성령 성령령 대통령령 성령령 대통령령 성령령 대통령에게 급한 돌려주자 급한 돌려주자 도와주고 대통령들을 도와주고 반대로 사람을 대통령들을 제가 다 환경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이 나라를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유 우리 선생님께서 관련돼서 같이 대통령들이 도와주고 선생님 조상님들 끝나요 오셔서 함께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내려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항상 이 나라 백성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대통령들이 도와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정하지 말아라 결정하지 말아라 대통령들이 도와주고 이 나라 대통령들이 도와주고 이 나라 아유 아주 그냥 저기 여기 있을 대통령으로 보는 대통령들이 도와주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 대통령들이 도와주고 대통령들이 도와주고 모두들 땅갈들이 도와주고 아유 내 머리야 아주 그냥 하고자 하는 장동을 대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루 한씩 아이들을 주고 도와주시기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 진짜 특검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또 저기 특별히 하다가 특별히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걱정하지 마라. 아유 신나게 도와주고 완전 특검 이렇게 백중째 일검째하고 백중째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특검째는 만 백성이 우러러보고 아픈 데 있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 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 해줄 수 있게 도와주고 백일대는 조상님들 와서 마음껏 즐기고 도와주셔서 장동을 대표로 도와줄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고 박사님 오셨어요. 예, 예언은 무살님 뵙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조금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우리 이거 예언은 이보살님께서 대한민국에 수많은 고수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 고수분들 중에 제일 먼저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해주셨던 기억나십니까? 네네 네. 네 지금도 변함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어제도 제가 인식기도를 했는데 기도 받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나라의 앞으로 장차 대통령이 될 것이라 하고요. 또 엊그제는 또 어떤 공수가 내려왔었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요즘에 할머니 공수가 내려오는데 내가 아는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옷을 이렇게 저런 거 입지 말고 밝은 옷을 입고 다니라고요. 그렇게 밝은 옷을 입고 다녀야만 기운이 돌아서 밝은 옷 저기 기운을 받아서 대통령이 나가는데 쉽게 나갈 수 있다. 하는 길을 갈 수 있다. 어두운 길 가지 않고 편한 길을 갈 수 있다.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그렇게 하얗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만 봐도 대통령이 앞으로는 우리 할머니가
지도하는 대로 그대로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할머니께서는 그래요. 우리 윤 대통령도 대통령을 만들었다 하셨고 이 장 대통령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거를 이기고 넘어가야만이 대통령이 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그저 여기서 흔들고 저기서 흔들고 노다지 흔들고 그러는데 신령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용하게도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래도 그 집안에서 조상님들 옛날에 우리 신령님 모시듯이 그 집안에도 그때 많이 이렇게 신령님한테 빌은 조상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게 있다가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가고 슬기롭게 넘어가고 이런 걸 볼 때 그 장 대표 집안에서도 많이 공들였던 분이 계셔요. 옛날에 공들였던 분이 장씨 집안에 있지요. 그래서 그 저기를 넘어가라고 그렇게 적혀오고 있어요.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겁니다. 예. 네. 자, 어찌됐든 장동혁 대표가 차기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가장 먼저 예언을 해주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예언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거는 저희 방송에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형세는 그렇게 나빠 보진 않아요.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후보군은 일단은 잠룡군에 포함됐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적중한 거예요. 예. 그러고요. 앞으로도 저기 인왕산에 올라가면은요. 인왕산에 올라가면은 장희빈이 기도터가 있습니다. 장희빈 옛날에 그 역사에 나온 장희빈도 예, 장씨네. 장희빈 거기도 제가 기도를 가거든요. 장시성을 가진 희빈이네. 네네네네. 거기를 왜 가느냐? 그래도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서방네 조상 아닙니까? 그분도 저기에도 예. 후처였지만은 예. 그렇게 해서 그래도 왕자를 낳았잖아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기도를 가고 그러면 그 할머니께서 예. 서럽다 하시면서도 꼭 저희 거기 갔다 올 때마다 일을 한 번씩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지를 타고 올라가요. 거기는 아주 치마바위 꼭대기이기 때문에 일반 이런 사람들 못 올라가요. 인왕산 치마바위가 있나요? 치마바위 저쪽에 치마바위라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예. 그런데 예. 그 유래가 있어요. 임금님을 예. 보고 싶어가지고 예.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저기 오고서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저기 내다보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 예. 유래가 있어요. 그런데 예. 그 할머니께서 가면은 거기 밭을 타고 올라가 그냥 여자는 못 가요. 예. 남자하고 같이 가야지. 예. 그래가지고서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께서도 그러셨어요. 반드시 장동혁이는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내가 만들 것이다. 참 희빈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동혁 대통령 대통령 된다는 것이 희빈 할머니께서 최초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예. 그 할머니께서 공수를 내려주셔서 제가 지금 비로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조상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고비마다 잘 슬기롭게 잘 넘어가지요. 네. 그러면은 그 장동혁 이 대통령 삼각산에 있습니다. 삼각산에 인왕산에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석굴암에 치시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꼭대기 일반인들은 못 올라가고요. 밧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남자가 꼭 있어야 돼서 제가 팔 수술했을 때도 이 산대장이 이렇게 밧줄을 제 몸에다 감옥 가면 왜 밧줄 메고 나오잖아요. 줄줄줄 그렇게 제 몸에다 감고서 밧줄을 등에 메고 소나무에다가 그 밧줄을 엮어 가지고서 발 한 발 한 발 뒤질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도 제가 기도 갔던 데예요. 그러면은 그 장동혁이 대통령 된다는 공수는 장희빈이 네, 장희빈. 네. 주신 걸 희빈 마마한테 받았습니다. 예. 일단 이 희빈 장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이 조선 채 19대 국왕 이 숙종의 후궁이자 그렇죠. 제 20대 국왕 경종의 생모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종을 네네. 낳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으로부터 이 공수를 받았습니다. 공수를 받았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희빈 장씨가 이 장희빈이 결국은 이 장동혁의 윗대조가 되시네요. 그렇죠.
저 장로 대표가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슬기 이렇게 잘 넘어가고 그러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조상에서 많이 빌었고 저기했기 때문에 그 12만마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 예. 그 많은 분들이 이 점사하시는 고수들이 네. 또 유명한 스님들이 이 장동혁을 돕는 것은 윗대조 조상들이 돕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맞습니다. 12만마가 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장희빈이 돕고 있다고 얘기는 우리 지금 이보살님이 지금 저희 최초로 예. 말씀 주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 조상이 이시 아닙니까? 예. 이 최초대 이 나라를 찬 거는 태조 이승계, 예. 태조 이승계 네네. 후손이시군요. 네,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히빈마마 있는데 자주 기도 갑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갑니다. 저는 히빈마마한테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일을 한번 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네네. 이 뿌리 없는 나무가 없다고. 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고 가지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 다 뿌리가 있을 저기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반드시 대통령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 이보살님께서 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승계 후손이기 때문에 네, 18대 차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게 왕가의 손이기 때문에 네네. 왕손이기 때문에 이 장희빈, 희빈마마를 이게 땡겨가는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왕비니까.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 왕가의 가족들이니까. 네네. 어찌됐든 그래서 간에. 예. 반드시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고 제가 돈이 된다면 여유가 있다면 내가 이쯤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쯤에서 우리 장 대표님 굿 한번 해주고 싶어요. 제 돈으로 해주고 싶어요. 지금 아.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이보살님 뒤쪽으로는 지금 세종대왕님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어린 눈으로 휙 훑어도 지금 20분이나 앉아 계신데 예, 30분이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다른 데는 좀 숨겨져 있는 숨어 네. 계세요. 예. 자, 어찌됐든 이쪽 저쪽 다 이렇게 예. 해서 세종대왕님이 탁 붙어 계신데,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한 네. 기도를 올리셨는데, 처음에는 좀 이방울을 드셨어요? 네, 이거 선녀방울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 방울은 어떤 방울인지? 선녀방울에 우리 선녀님이 아주 예. 영검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선녀방울을 그래서 예. 우리 장동혁 대표 예, 수술 한번 해주자고 예. 하고 우리 예. 할머니가 좋다고 해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고 싶어요. 제가 지금. 예. 그러면은 이 방송 오프닝 때 지금 선녀가 오셨고 할머니가 오셨는데 네. 두 분이 이 장동혁이를 위해서 우리가 굿판 한번 불려주자. 네, 뭐 네. 그 말씀을 주신 건가요? 네, 네. 굿 한번 벌려서 예.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이렇게 내일 모레면 이제 백중이잖아요. 예. 백중이 때 이렇게 이제 백중 때는 이렇게 지하 문이 열려서 이렇게 놓여 있는 조상님들이 다 올라오신다 그럽니다. 문이 예, 열려서. 지옥문이죠. 예. 지옥문. 네, 지옥문이 예. 열려서 다 조상님들이 예, 올라오십니다. 우리, 예, 그래서 지옥문을 이제, 그때 예. 오셨을 때 이렇게 구실에 대주고 저기요 그러면은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조상님들이 조화라 하시고 더 많이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백중 때 오셔서 영가 등도 달아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저겨주고 굿도 좀 해주고 그러면은 조상님들이 다 도와주지요. 예, 더 빛이 나지요. 정성 들이는 데는요 새도 녹는다 합니다. 예. 자,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고 네, 그때 우리 이보살님이 아마 우리 이 방송을 계속 시청하신 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장동혁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예언을 해주셨고 네. 어찌됐든 장동혁은 지금 대통령 후보군에 포함됐습니다. 네, 예. 네. 첫 발은 잘 이겨나가야 예. 됩니다. 잘 이겨나가고 버티면 됩니다. 우리 그러면 할머니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예. 버티는 놈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우리 희비마마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예. 아, 오늘 희빈마마가 지키면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끌어주면은. 네, 예. 어느 누구도 못 이기지요. 예. 네. 장희빈은 무슨 재주를 이기겠어요? 네, 못 이기지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6월 3일 이후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국민의힘은 전부 다 패배했다고 그러는가? 아, 그 사람들은요. 네. 저쪽 사람들이에요. 이쪽 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저쪽 사람들입니다. 아, 저쪽 잠깐만요. 사람들입니다. 예, 예. 그 말씀하시니까 홍준표는 저쪽 사람입니까? 이쪽 사람입니까? 홍준표. 아, 홍준표는 이제 이쪽 사람인데 예. 약간 삐딱선 탈락했다가 다시 예. 돌아왔습니다. 예. 그럼 홍준표는 이쪽 사람 맞죠? 네. 예, 누가 뭐래도 이쪽. 왜냐면 네, 네. 보수의 대통령 후보였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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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런데 홍준표가 잠깐 삐딱선 탈락했었죠. 예.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예. 예. 근데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가 네. 야 장동혁이 사퇴하는 놈들 누구 뭐하는 짓들이야? 예, 장동혁이가 선방했어 이 사람들아. 예. 네, 예, 맞습니다. 내가 김부겸이 예. 밀어가지고 내가 졌잖아. 아이고, 예. 장동혁은 잘한 거야. 근데 뭘 졌다라는 거야? 장동혁이가 이긴 건데. 저희 할머니가 반드시 저기 장동희 대통령 되기는 저희 할머니께서 그러셔요. 반드시 나중에 예 국무총리 주라 합니다. 반드시 주라 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장동혁이가 승자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야. 네. 이재명 대통령도 장동혁이가 승자야. 우리가 졌어. 네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그 당시 대표였던 정청래도 패배를 인정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대패했으면 그거는 그쪽 사람들이 장동희 대통령이 될까봐 두려워서 나중에 자기네들이 이제 팽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장동희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 사람이 뚝심도 강하고요. 그 사람도 배운 것도 많고 그 사람만큼 이 나라를 굳건하게 이끌어 나갈 사람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예. 장동희만큼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만한 제목이 없다 합니다. 국민의힘에. 여기서 팽당한다는 게 이제 토사구팽을 줄여서 팽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토사구팽 당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국민의힘에.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보면은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한 달 보름 정도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다 돼가고 있는데 여전히 흔들죠. 예. 예. 그러면 태풍도 3일 정도 지나면 조용하거든요. 잘 네. 아시겠지만. 근데 원래 네.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들은 자꾸 흔듭니다. 네. 큰 나무 저기 위에서는 더 흔들어서 저기에서 굳건하게 다져서 올라간다 합니다. 이 제자 저기 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할머니께서 당금질에서 큰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쇠도 당금질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장동혁 대표도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은 이 나라를 저기지만 또 세계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흔들 만큼 흔들고 또 거기에서 버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예. 잘 버틸 거라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자, 근데 장동혁 대표가 잘 버티는 정도가 아니고 예. 위기 때마다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또 병원에서 입원하고 하니까 위기를 또 극복하고 또 병원에서 나와서 또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가 징계 카드를 뽑아들고 네. 또 징계 카드를 뽑아들고 칼을 뽑으니까 또 이 소위 말하는 숙청당할 사람들 그냥 있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가 하면 최후의 발악이라는 표현을 네, 쓰죠. 그렇죠. 마지막 발악하죠. 마지막 발악을 하니까 이 또 여론에 안 줄라 하는데 그쪽 진영의 자장격인 조경태 의원이 국회 부의장 선거 때 민주당과 이렇게 내통했다는 의혹들이 막 불거지면서 그것이 바로 조상에서 돕는 겁니다. 또 조상에서 일러주는 겁니다. 그 조상에서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위기를 또 극복했어요. 또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그래도 또 사퇴하라고 또 막 칼들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주변에. 네. 이 칼들이 날라오니까 장동혁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가족상을 당했습니다. 네. 또 가족상을 당했어요. 네. 자, 네. 가족상을 당해서 한동훈 의원이
조문 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조문을 와서 무릎을 꿇고 장동혁 대표에게 술을 한 잔 권하고 장 대표가 술을 잔을 받고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다 그 조상에서 신령림전에서 예. 그쪽 조상에서 한시들 한신의 조상에서 장씨 조상한테 가서 저기 해라, 인사를 드려라, 그래야 네가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엮어서 보낸 것이지 한동훈 대통령이 그만한 의견이 없습니다. 조상에서 보낸 겁니다. 조상에서 보내서 장씨 집안에 가서 고개를 숙여라, 그래야 네가 살 길이다, 그래야지 네가 사는 것이지. 그래서 조상에서 이렇게 양쪽 조상에서 합의를 붙여줬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앞으로 이제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서 장씨 조상에서 그렇게 쉽게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더 숙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숙여서 저기 하면은 그때는 받아줄지도 몰라요. 그렇게 더 숙여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은 좀 많이 누그러지셨습니다. 근데 조상에서. 지금 이 장씨 조상들이 받아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분위기가 왜냐면 장동혁 대표가 한참 숙여야 됩니다.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이 해당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당신은 범죄 행위를 한 거야. 그럼요. 희비맘하고 어떤 희비맘님과 아주 냉철합니다. 냉철하시고 굉장히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저기까지 올라가서 그 왕자까지 났지요. 예, 그 후손입니다. 그 후손인데 그렇게 쉽게 저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음의 문이 열릴 듯 하면서도 또 이렇게 네, 그렇죠. 마음이 탁탁 기는 듯한. 네. 왜냐면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다라고 할 정도면 그럼요. 섬뜩하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바로 우리 예언함의 이보살님의 그 영검함이 드러내는 네. 게 장동혁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지금 희빈마마가 네. 공수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네. 이 지금 장동혁이 한동훈은 해당 행위가 아니고 범죄 행위다 라고 하면서 기자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죠. 차기 대통령에 출마하실 겁니까? 라고 하자 장동혁이가 아유 저는 아닙니다 손살을 친 게 아니라 네. 당원과 국민이 원한다면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네, 대통령 분명히 그 얘기는 됩니다.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언론에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 분명됩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내가 만들 것이다 그러시오. 저희 할머니께서 내가 만들 것이다 그러시오. 내가 만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윤석열이도 내가 만들었고 장동건이도 내가 만들 것이다. 두고 보거라. 반드시 대통령 만들 것이니. 그럼 지금 한동훈 같은 게 어디 와서 저기 하려고 들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예언도 희빈마마 하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했습니다. 그럼 저 옥황상제님 할머니 비롯해서 할머니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동혁은 희빈마마가 네. 지금 얘기를 하셨다고 네, 지금 네, 하신 네. 거고요. 예, 정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와중에 이 안철수 의원 참 이 캐릭터가 묘하죠. 네, 네. 영희와 철수 때문에 참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이에요, 이분. 툭하면 철수해서 참 제발 이번에는 안 철수입니다. 제가 철수 안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부 때는 이 한동훈과 같은 쪽에 있었단 말이죠. 탄핵에 찬성하신 분인데 그래서 한동훈과 이 안철수가 더 가까운 관계고 이 안철수하고 장동혁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 관계로 봐지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데 이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것도 근처에 오지 마라. 한동훈이는 네. 복당 어림없도 없다. 네. 뭐 이런 뉘앙스의 강한 어째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안철수? 그것도 조상에서 저기에서 장씨 집안으로 줄을 서라. 장씨 집안으로 저기 해야지. 한씨 집안에는 안 된다. 네가 어디다 저기 하려고 들으냐. 올바로 줄 서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상에서 이끄는 겁니다. 조상에서
장씨 집안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 대표 안철수도 집안으로. 지금 안씨 조상들이 움직이는 네, 건가요? 안씨 조상에서 장씨 조상으로 이끌어서 이렇게 해서 해나가야 된다. 줄 잘 서야 된다. 이끌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안철수 그분이 그만은 저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저기도 아닌데 조상에서 이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 말씀을 주시니까 지금 음력 7월 15일 백중인데 네. 백중날 지옥문이 열려서 이제 지옥에 가 계시는 이제 이 얼마 안 부처를 남았으니까 이제 예, 나오시는 조상들이 거지. 다 이제 다 발동해서 나오신 겁니다. 나와야 지금. 되니까 예, 지금 예, 예. 각 가정마다 각 네. 조상들이 막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려와서 그냥 예. 조상들에게 준비하고 꿈으로도 계십니다. 보여주고 네. 표적 다른 걸로 표적을 주기도 하고 해서 나를 극락왕생시켜라.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예를 들자면 미리미리 뭐, 일러주시는 겁니다. 뭐, 예.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산소가 뱅구덩이에 조상이 묻혀 있다든지 물이 아니면 찼다든지 물이 찼다든지 또 예. 나무 뿌리로 막 엉키어 있다든지 묘가 허물어졌다든지 예, 이런 저기가 다 미리미리 보여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보여주고 또 자손들이 한 번씩 찾아가서 살펴보라고 예.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손들이 안 됩니다. 예, 물이 찼거나 나무 뿌리가 엉클어졌거나 아니면은 산소가 허물어졌거나 이러면 자손들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일러주고 그러고 또 이제 내년이면은 한식이 옵니다. 4년마다 찾아오는 한식이 옵니다. 그래서 조상들 묘들 이런 거 관리들 하고 이렇게 허물어진 거 이렇게 조상들 이렇게 덮어주고 저기주고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식이 하는 겁니다. 2월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다녀왔는데 네, 할아버지 산소에 네,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를 내렸어. 크게 내린 건 아니고 네. 올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아니 뿌리 내려서도 예. 그 저 산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진 들어가느냐는 않았고 내가 네. 봤을 때 봉분에 틀려요. 예. 그걸 내가 뽑아야 되는데 네, 뽑지 못했어 그때 너무 팽이로 갖고 와서 뽑으세요. 예, 그래서 빈손으로 가가지고 아니 예. 지금 뽑으면 안 돼요. 내년에 예. 한식 2월 달에 한식이 가서 뽑으세요. 얼마나 네. 큰지는 크지는 모르지만은 않고 쬐끄마한 거는 네, 그냥 네. 가서 뽑아도 되지만은 네, 좀 네. 컸다 하면은 네. 한 요 정도 컸으면은 한식에 가서 뽑으세요. 예, 그냥 그 정도 될것 이 같아요. 정도면은 예, 예. 한식에 가서 저기 2월 달 2월 6일 날인가 그래요. 네. 한식이 네. 그때 지나가서 오셔요. 네. 술 한 잔 부어놓고 술 3병 사고 와가지고 술 한 잔 네. 부어놓고 오세요. 그냥 예.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할아버지 산소 다녀와서 자꾸 내가 그게 신경 쓰여. 그렇죠, 그렇죠. 예. 자꾸 그 신경 쓰이는 그냥 거예요. 일반 때는 요만한 때는 뽑지만은 네, 네. 이렇게 컸을 때는 네. 그냥 손대면 안 됩니다. 예. 그때 그래- 가서 오셔야 예. 돼요. 그것처럼 지금 한식 때다 보니까 지금 각 가정마다 각 집안마다 조상들이 지금 막 내려와 계신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럼요, 그리고 지금 그럼요. 왜냐면은 그 산소가 탈이 나도 그 지옥이거든. 그렇죠. 자손이 지- 안 됩니다. 예. 자손이 안 되고 또 나도 안 되고 예. 교통사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산소에서 오는 겁니다. 예.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서 살펴보시고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장동혁 대표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조상의 네, 운빨을 받았네요. 히비마마 자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희빈의 기운을 네, 받았네요. 네, 히비마마 예.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 그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희빈이 결국 경종을 낳았으니까. 네, 그 아들이 그럼요. 왕이 제가 된 거니까. 누굽니까? 예. 제가 이씨 집안의 예. 저기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18대 자손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 저기 장동혁 대표가 잘 되고 저기 하는 걸 연금하게 일러주는데 이렇게 내리는 대로 제가 잘 아는 사람한테 그때마다 이렇게 문자를 해가지고 연락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라고. 그럼 장동혁 대표는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공수를 받으셨고 힘이 네. 나와요. 한동훈 의원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외로운 콘에 몰린 형국이 됐어요. 안철수의 한방 때문에. 그 할머니가 그러셔요. 예. 그는 어디 쓸 곳이 없다. 어디 나와서 저기 하려고 그러느냐고. 어림도 없다. 일시 국민의힘을 얼찐도 말아라. 얼찐도 말아. 심하는 같으니라고 빨리 물어봐라. 어디라고 얼찐거리고 어디 와서 장동희한테 와서 걸쩍거리고 저 앞을 가로막으려고 걸치적거리고 말고. 물어가. 심하다. 이놈 아주. 다시 오지 말아라. 제가 순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 저도
이보살님께 저도 이렇게 예, 저기 예, 오고 나면 예. 할머니 화내시고 막 그래가지고 손이 나면 하질 않아요. 이보살님께 할머니가 오신 게 아니라 저기 안씨 조상들이 강림하실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했던 얘기를 고스란히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 할머니가 이렇게 박사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들으시고 예, 바로바로 내리셔가지고 저기 하셔가지고 예, 아유 예. 자,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방송으로 혹시 또 이 방송에 서운한 파트가 있다면 그분들께서는 할머니 공수니까 할머니 예, 공부니까요. 예, 그렇게 저는 모릅니다. 뭐 그때 내려서 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나무관세음보살 용두사 관원스님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될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 이렇게 오픈을 한 것도 아주 그 인생에서 아주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가슴 속에 묻어두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답답할 때 말하고 싶고, 또 억울할 때 또 털어놓고 싶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태생이 그래. 사람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누구한테 알리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많지요. 나이가 들수록 자랑을 너무 하면은 나한테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다 이제 인생은 오래 살다 보면은 사람들은 알지요. 말에서 얻는 것보다도 말에서 잃는 것이 훨씬 많다. 입에서 떠나는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래될수록 나중에는 나한테는 적으로 돌아온다. 칼날이 돼서 돌아온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약점, 그러니까 과거의 허물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된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 지금은 내 편같이 보이지만은 세월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흐르면은 그게 이제 인연이라는 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위로가 되었던 말이 나중에 훗날에는 가장 가슴 아픈 그 상처로 나한테 이제 비수를 꽂히게 된다. 이렇게 봤을 때 말을 함부로, 내 약점을 함부로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된다. 지나간 실수 아픔은 굳이 꺼내가지고 세상에 알릴 필요는 없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가서는 자신의 재산과 돈 이야기입니다. 돈은 많아도 문제고 또 없어도 또 문제가 되죠. 가진 것을 드러내면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이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가진 게 없으면은 또 사람이 또 이상하게 또 뭐 깔봐요. 업신여기고 또 핀잔을 줄 때가 많고 그러니까 재산은 자랑할수록 안 된다. 시기와 질투를 부르고 결국은 숨기는 것이 훨씬 나한테 인생에 도움이 된다. 꼭 명심하시고 노년의 재산은 가족에게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꼭 지혜를 모을 때가 된다. 돼야 된다. 이렇게 싶네요. 세 번째는 남에게 베푼 은혜는 선행이라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 주었지, 또 내가 얼마 베풀었으니까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입으로 이제 그 내가 베푸는 순간,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 공덕이 이제 줄게 되죠. 그리고 사람 진정한 선행은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해놓고 사실 잊어버리는 게 좋다. 나중에 내가 했을 때 기대를 했을 때 내가 하고 난 뒤에 기대를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얼마나 더 섭섭하겠어요. 선행은 결코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베푸는 게 좋다. 받으려고 하면은 안 베푸는 게 좋다. 또 생각이 들고요. 베풀고 있는 사람이 복을 얻고 베푼 것을 자꾸 말하고 이런 사람은 자꾸 이렇게 빚만 남게 되죠.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는데 말하지 않아도 후회하는 일이 또 많이 생긴다. 내가 그 입으로 자꾸 얘기했을 때 그리고 말해서 후회하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가볍게 열고 무게 있게 닫는 게 좋다고 봅니다. 침묵은 사실 나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이며 말의 절제가 노년을 편안하게 또 평화롭게 품격 있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늘 또 마음속에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말할 때보다 사실 침묵할 때가 더 큰 복을 받는다고 또 우리는 또 이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간혹 큰 스님 안녕하십니까? 이 간혹 큰 스님께서 오늘 본문 죽을 때까지 말아야 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본문에 담아주셨는데 그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때론 있지요. 예. 근데 대부분 참 그 말하지 않아야 되는 말들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여쭙니다. 혹시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혹시 아직까지 뭐 정정하십니다만은 이 꼭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 또 이거는 둘만의 비밀인데라고 언약을 했는데 또 그 비밀을 폭로한 적은 없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우리 뭐 일반 범인들이야 뭐 그렇게 삽니다만은 그래도 수행하시는 큰 스님으로서는 그런 경우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뭐 솔직하기를 또 이렇게 이름이 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감추질 않고 나는 뭐 제가 솔직한 걸 참 좋아하니까. 근데 이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그 옛날에 그 도반 그 같이 공부하던 스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스님 그 요즘 방송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얼굴 알려주고 이러니까 좀 잘 나가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지는 않다고 그냥 대뜸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지방에다가 그러니까 빌딩 이야기야. 그러니까 한 4, 5층짜리 그 빌딩인데 그거를 하나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려 그러는데 그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그만한 돈은 없다고. 하여튼 몇천 정도 돼요. 그만한 돈. 근데 저는 사실 뭐 여기 뭐 참 뭐 영세한 입장인데 그분이 뭐 이렇게 빌려달라 했을 때 또 오죽하면 나한테 그러겠나 하고 아마 있었으면 아마 좀 했을 거예요. 근데 없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본문을 하면서 나는 뭐 자랑도 안 했는데 사실 뭐 자기가 돈이 좀 부족하다고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없으니까 이제 거절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그게 막 비일비재한가 보더라고. 왜 그런가 하니까 있으면은 또 이렇게 또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오죽 뭐 요새 또 경기도 어렵잖아요. 뭐 지금까지도 뭐 어렵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는 그냥 없는 척을 해야 된다. 너무 또 없으면은 또 궁색하니까 또 사람 없인 여기죠. 그래서 뭐 적당히 그냥 이제 말로서 이렇게 넘기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네 또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돈 많다고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팔불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 좀 뜯어 먹어 가라.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부자들은 항상 부자 티를 안 내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드네요. 전에 한번 보면은 그 신도 입장에서 아주 상당한 이 재력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누가 그렇게 이제 뭐 잘 살고 뭐 또 이 경기도 좋고 뭐 이럴 때 아마 이렇게 이 돈도 융통도 잘 되고 이러니까 누가 뭐 돈을 빌려달라 그러나 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회사에 가지고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 재무관리 팀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네 개인적으로 주식회사가 돼가지고 내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내가 만약에 건드리면은 이거 횡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딱 거절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자기가 뭐 주식회사를 해도 자기가 어느 정도 뭐 융통 안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했네. 또. 돈이라는 게 사실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참 있어도 돼야 되지만 또 없어도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은 뭐 사람들이 들끓고 참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우리 간혹 선생님 물론 돈 꺼주실 돈도 없으셨겠지만 돈 꺼주고 못 받은 적 있습니까? 그거 있죠. 있죠.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좀 이렇게 했어요. 어느 스님을 불사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스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아주 작정을 해먹고 아주 그냥 뛰어보고 도망가려고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치 넘기냐면은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뭐 15살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뭐 경제 관념도 그렇게 없었고 그래서 이럴 때는 딱 생각을 하기를 저분한테 전생에 내가 돈을 좀 빌려 썼기 때문에 금생에 와서 이런 걸 하는구나 하고선 딱 거기서 딱 선을 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것을 또 깨달았죠. 그리고 한동안 한 4, 5년 동안 그 빚을 갚느라고 내가 아주 혼났죠. 근데 이상하게도 한 달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더라고. 근데 그게 메꿔지더라고 보니까요.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거의 솔직히 내가 말씀드리지만 오래 전 얘기예요. 근데 한 200만 원이 모자라 가지고 내가 생전 안 하던 부전 생활을 한번 해봤어요. 한 4개월을.
그런 또 있었죠 또.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세상은 이게 참 녹록지 않구나. 거기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깨달았지만은 나는 그 이해를 못해. 그 뭐 카지노 가서 또 화토방 가가지고 자꾸 거기서 빠지는 게임에 빠지는 거 보면 한 그 이해를 못해. 거기서 한번 아픔을 겪으면은 탁 멈춰야 되는데 계속 그냥 그 우리 신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몇이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계속 하는 거 보면 돈만 생기면 이제 그 화토방에 가는 거더라고. 자기는 뭐 끊었다 얘기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항상 그 집착을 끊고 욕심을 좀 버려야 된다. 물론 뭐 한때는 그랬지만은 그 계기로 인해서 딱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근데 박사님이 자꾸 물어보니까 저는 안 했다고 하진 않아요. 뭐 과거에 뭐 있었던 얘기를 아픈 얘기를 내가 또 꺼내고 그러지. 저 스님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순진했죠. 그럼 혹시 스님께서는 돈을 꼬시고 돈을 안 갚은 적은 없으십니까? 난 돈 빌려줄 사람도 없지만은 빌려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뭐 받아본 거는 받아봤지만 이걸 언제 해서 내가 한다고 이거는 없었어요. 그 저한테 뭐 그 스님한테 돈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도 혼자 몸뚱이고 그 바람 하나 짊어지면 뭐 떠날 그런 사람인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 이 지금 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말들, 이 비밀은 지켜야 된다라는 본문을 주셨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그게 안 되나 봐요. 이 정치권이라는 것 자체는 비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비밀이. 그냥 이해관계, 나의 지금 권력이 유지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 막 폭로하고 막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정치권을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여쭤보려고 하는 게 권영세 의원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주중 대사를 역임했죠. 그리고 서울의 5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은혜를 입은 거죠. 통일부 장관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뭐든지 말이라는 게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타이밍. 그 때에 맞아서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장동혁의 사태로는 그 힘을 잃었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장동혁 사퇴하라는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좀 머쓱해지는 마치 좀 봉숭아 학당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하게 뭐 한동훈은 당 근처도 얼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지요. 예. 자,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권영세 의원이 또 장동혁 사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분의 그 육식갑자를 보면은 아주 그냥 이것도 뭐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삼재가 들어왔는데 참 아주 그 적절한 그 타이밍에 아주 이게 좀 올라타는 거를 잘한다. 근데 앞으로는 이분도 이제 그 운세가 다 됐다. 이렇게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는 어느 정도 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 개편이 국민들 개편이 확 되면은 이분도 이 선을 물러날 사람들
한마디로 이름과 같이 무슨 뭐 세상 세자로 쓰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새가 된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내년까지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원로로 좀 남아 있으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조용하게 또 살아야 되고, 사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진짜 보수의 가치를 아는 인물들이 나와서, 젊은 세들이 나와서 거짓과 그 아주 속임이 없는 그런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말. 지금 뭐 보면은 올공에서도 지금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금토일 일요일 날은 이 부정선거 뭐 거기에 이제 올인하고 있는데, 아마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참 이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올바르게 잡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하네요. 또 자, 권영세 60갑자는 어떻습니까? 뭐 앞으로 좀 자꾸 이 60갑자 보면은 이 퇴색하는 격이에요. 근데 장동혁 대표하고는 또 상극이다. 뭐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는 금이 4개 들어왔지만 이 금이 하나도 없다. 이 보충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일지의 축토니까 자기가 그 자꾸 깎아 먹는 입장이다. 그래서 봤을 때는 은퇴할 때가 곧 다가온다. 그 다가오지 않은, 은퇴할 때가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헛다리를 짚는 거 보면은 거의 뭐 끝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봐도 굳이 지금 이게 버스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좀 소름 돋는 계기거든요. 뭔가 이 권영세 의원이 뭔가 좀 조급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탁 치고 나오니까 이 한동훈 계에서도 이 중진, 오선이면 중진 아닙니까? 그렇죠. 권영세의 지원 사격이 필요한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드네요. 근데 아마 저쪽에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동훈이가 뭐 가령 당을 하나 차린다 그러면은 뭐 그쪽으로 갈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막판에 그 뭐 이렇게 한마디 던진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또. 좋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장동혁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한다는 설이 있고, 또 김은혜, 이 분당이죠.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하는 이야기가 돕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번에 사실 강용석 이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만 됐으면 안 뺏겼죠. 단일화를 안 하면서 그냥 가까스로 석패를 했는데, 김동연 그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자, 이 조강한, 이 장동혁의 오른팔 조강한 최고의 60갑자는 어떻습니까? 그 60갑자는 또 나이가 좀 있네, 이분도. 70이 넘었는데, 이분도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파워는 그렇게 아주 세진 않다. 그리고 봤을 때 이 혼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음양 오행이 골고루 들어오고, 또 일지의 유금이거든. 유금이면은 이 장동혁 대표하고 이 쌍두마차를 이루는 격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분의 그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나왔을 때는 좀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하다. 이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일종의 조광한 최고가 뭐 관우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관우는 좀 희박한 편이다. 나이는 있는데 예. 너무 이렇게 좀 이 파워가 좀 약하다 이러네. 그 대중적 인지도는 많이 떨어지죠. 이번에 봤을 그 때는 최고위원 안 했으면은 예. 뭐 그 이 사람 알려지지 않죠. 이분의 경력은 뭐 예. 남양주 시장이 예. 전부고 또 남양주 시장 할 때 그 당시는 또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이 조광은은 민주당에서 아, 넘어서.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사실은 기반이 약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장동혁의 뭐 오른팔이라는 이유로 지금 그나마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한 점이에요. 우리 그 간혹 큰 선생님 잘 보신 것 같기도 한데. 예. 자, 김은혜는 어때요? 60갑자. 이번에 육실갑자를 보면은 그 일간에 일간에 보면 신금이 있거든. 이게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주 올곧은 성격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국힘당의 아주 그냥 아주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팩트에 맞는 말만 이렇게 하는 거지 저쪽에 있는 사람처럼 과함이나 지르고 막 억압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다. 과거에 그 아나운서 할 때도 앵커 할 때도 보면은 참 대단했죠. 그래 역시 여기 이쪽에 정치인으로 들어와서도 뭐 대선 감은 아직까지 몰았지만은 그래도 그 버금가는 그런 깨끗한 정치인이다. 그리고 이게 71년생이니까 개띠니 경술생이네요. 영리하고 모든 것에 아주 그냥 대처를 잘하는 성격이다. 그리고 김은혜 그 국회의원은 아마 도당 위원장으로 나오면은 제일 1순위가 아닐까. 지금은 보면은 이분이 지금 이 올해 이 대운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앞으로 한 4, 5년은 괜찮다. 올해 뭔가 모르게 좀 거머쥘 이런 관운이 타고났다. 이래서 생각이 드네요. 야, 저는 워낙에 우리 간혹 콘서트에서도 장동혁 대표 지지자라서 이 장동혁 오른팔 조광한을 조금이라도 조금 축혀 올릴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아주 냉정하게 60갑자상으로 풀어서 이 조광한은 간운이 좀 없기 때문에 경기도당 위원장은 이 장동혁을 등 뒤로 업고 가더라도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은 이 김은혜는 대운이 들었기 때문에 김은혜가 한 4, 5년 동안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연지에도 이렇게 술토고 그다음에 시지에도 또 술토예요. 그 술은 뭐냐 이 개거든요. 그래서 올해 병원연하고 합의되는 해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경선에 경기도지사로 경선에 나왔으면 괜찮았다고 아주 좋은 카드였는데 그때 아마 뭔가 모르게 좀 이 운세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지금 안 나온 게 경선에 안 나온 게 나는 참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경기도에서 이 경기도당 위원장을 하겠지만은 앞으로 잘 하면은 또 크게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또 생기지 않을까 나는 또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경기도지사 이 선거를 한번 더 치룬다면은 이분이 이 김은혜가
월등히 낫다. 지금 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지만은 다음에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저 관원스님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앞으로 김은혜 국회의원을 아마 잘 지켜보면은 크게 아마 국민의힘에서 참 써먹을 수 있다 생각이 드네요. 예, 끝으로 자, 이 백중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백중절 광고 말씀 듣고 저희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동서남북, 인천, 부산 또 광주로 이렇게 다닐 때 이 젊은 2030 세대 등에 업고 이렇게 다닐 때는 무슨 힘으로 다닐까? 그분의 힘이 아니에요. 그 조상님들이 참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내가 지금 우울하게 빠져 있다 그러지만은 요번에 7월 백중을 기해서 조사님들을 잘 받들면은 장동혁 대표처럼 동서남북 아주 바쁘게 뛴다. 바쁘게 뛰면은 틀림없이 이 나라를 구할 것이고 또 내가 조상님한테 또 이렇게 공덕을 많이 기도했을 때 내 집안도 괜찮고 내 아들 딸 또 내 건강도 좋아진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